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탄지로 말고 탄주로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탄주로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해 원작 시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나오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탄주로라는 인물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탄주로가 탄주로 대신 주인공이 되었다면 어떤 느낌이 될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대대로 숫쟁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던 가마도 집안,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탄주로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최근 들어 아들 탄주로가 탄주로를 도와 숯을 만들어 팔고 있었죠. 탄주로는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진 못했지만 착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매일 흐뭇한 기분을 느꼈고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했던 자신과는 다르게 건강하게 커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탄주로에게 아내 키에가 다가왔고 7번째 아이를 갖는 건 어떠냐고 물었죠. 탄주로는 그 말에 기겁을 하며 요즘 들어 몸이 더욱 쇠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아이를 갖기에는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키에는 살짝 아쉬워하며 그래도 당신은 무슨 일을 할 때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라고 항상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했죠. 그때 마침 숯을 만든 탄주로가 숯가방을 메고서 탄주로에게 다가왔고 지금부터 마을에 내려가 이것들을 팔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방금 전 아내가 했던 말 때문이었는지 오늘은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으니 내가 대신 마을에 내려가겠다고 했죠. 탄주로는 자신이 할 수 있다며 괜히 나갔다가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어쩌냐고 아빠는 그냥 여기서 쉬고 계시라고 했지만 탄주로는 가끔씩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도 몸에 좋을 것 같다며 자신이 그 숯가방을 들고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탄주로는 오랜만에 마을에 내려갔다 보니 예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게 되었고 어느새 해가 져 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밤에 산행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여기에 있다가 아침 일찍 가라는 마을 주민의 제안을 받아들인 탄주로는 그곳에서 조금 쉰 뒤 새벽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주로는 집 근처에 가자 엄청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집 주변에서는 피냄새가 강렬하게 느껴졌죠. 탄주로는 강도라도 들었던 건가? 우리 집은 훔쳐갈 물건도 없을 텐데? 라고 하며 뛰어갔고 중간중간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집 앞에는 키에가 쓰러진 채 죽어 있었고 다른 모든 아이들도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죠. 탄주로는 멘탈이 붕괴되어 볼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는데 근처에서 조그마한 신음소리가 들렸고 그곳에 가보니 탄주로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탄주로는 탄주로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는데 탄주로는 아빠, 가족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라는 말을 한 뒤 숨이 끊어져 버렸죠. 탄주로는 탄주로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다가 다른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명 한 명 확인해봤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네이코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고 탄주로는 곧바로 네이코를 얻고서 마을 향해 뛰었죠. 탄주로는 네이코만이라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분노의 감정 역시 폭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길한 기운이 탄주로의 본능을 자극했고 탄주로는 순간 몸을 돌려 네이코의 이빨을 피했죠. 네이코는 오니가 되어 깨어난 상황. 탄주로는 네이코에게 정신 차리라고 아빠라고 소리쳤지만 네이코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탄주로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탄주로는 네이코의 공격을 피한 뒤 곧바로 네이코의 양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쪽을 보니 한 검사가 그들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사라졌고 순식간에 네이코를 향해 뛰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탄주로가 그 검사의 칼을 도끼로 막아냈고 기우는 일반인이 내 공격을 막아냈다고? 우연인가? 라고 하며 뒤로 물러났죠. 탄주로는 다짜고짜 내 딸을 공격하다니 당신 누구지? 이라고 물은 뒤 심한 기침을 연신해댔고 기우는 그런 탄주로를 보고 이 사람의 몸 상태는 좋지 않은 상황, 자신의 공격을 막은 건 우연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기우는 그 아이는 이미 오니가 되어버린 상태로 오니는 인간을 해치기 위해 반드시 퇴치를 해야 한다며 자신은 그런 오니를 사냥하는 귀살대 검사라고 했죠. 탄주로는 오니가 된 이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고 기우는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없고 그저 퇴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이 아이는 한 번도 남을 해친 적이 없고 하나 남은 내 딸인데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고, 기우는 그 오니가 지금 이 상황에도 당신에게 덤벼들고 있지 않지만 분명 틈을 봐서 당신을 잡아먹을 거라고, 딸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딸의 고통을 빨리 끝내주는 게 도리라고 했죠. 탄지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나는 내 딸을 지키고 꼭 인간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탄지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동시에 기침을 했고, 기우는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하지만 당신은 그럴 능력이 없다며 네이코를 향해 뛰어가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는 호흡을 하더니 사라졌고, 기우의 앞에서 튀어나와 손도끼의 뒷부분으로 기우의 목덜미를 가역해버렸습니다. 기우는 탄지로의 겉모습만 보고서 방심을 해버렸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속도와 강력하고 날카로운 공격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대로 의식이 날아가 버렸죠. 잠시 뒤 눈을 뜨게 된 기우, 자신의 앞에는 탄지로가 있었고 옆에는 네이코가 입에 대나무가 물려져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젊은 친구 미안하네, 자네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하려고 했던 것뿐이겠지 라고 했죠. 기우는 그저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는데 탄지로는 자신은 사실 살 날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며 딸아이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해 마지막으로 딸을 인간으로 돌리고 싶다며 부탁이니 오니에 대한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우는 그의 자신이 알고 있는 오니에 대한 것을 알려줬고 귀할대 검사라는 것 또한 자세히 알려주게 되었죠. 탄지로는 태초의 오니 무장이라는 존재를 죽이려면 반드시 일륜도가 필요하다는 거 알았고, 탄지로는 기우에게 귀살대원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를 자신의 스승 사콘지에게 보내게 되었고, 사콘지는 탄지로의 몰골을 보고선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환자를 자신에게 보낸 기우가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의아한 마음이 들기만 했죠. 탄지로는 어르신, 전 반드시 귀살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히 물었고, 사콘지는 귀살대원이 되려면 최소 2년 정도는 수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에게 그럴 정도의 시간은 없다며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물었죠. 사콘지는 한숨을 한번 쉬고 탄지로를 거대한 바위 앞에 데려간 뒤 칼로 이 바위를 베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귀살대원이 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콘지 입장에서는 몸이 아파 보이는 탄지로에게 다소 무리한 현실을 깨닫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것. 그런데 탄지로는 칼을 들고서 마치 어떤 춤을 추듯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콘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뭔가의 위화감을 느꼈죠. 그러다가 탄지로가 빠르게 그 바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바위는 마치 두부 썰리듯이 반으로 베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탄지로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고 거대했던 바위는 어느새 조각조각나 바닥으로 떨어졌죠. 사콘지는 탄지로가 방금 사용한 건 전집중 호흡이란 걸 알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작이었지만 그 어떤 검술보다 깔끔하고 완벽한 검술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술을 하는 순간만큼은 전혀 허약한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강인한 검사의 포스를 내뿜었죠. 그의 사콘지는 왜 기우가 이 남자를 보냈는지 이해를 했고 당신에게 가르칠 게 없다며 곧바로 선별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된 탄지로, 다른 시험자들은 탄지로의 몰골을 보고서 저 아저씨는 뭐지? 뭐 자살이라도 하려고 온 건가? 라며 비웃었고 탄지로는 몸을 으슬으슬 떨며 기침을 해대고만 있었죠. 선별시험이 시작되자 오니들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약해 보이는 인간들을 습격했는데 어느새 탄지로 주변에도 수많은 오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탄지로를 보자마자 맛없어 보이는 녀석이지만 그래도 저런 녀석이라도 먹는다면 강해지겠지? 라고 하며 탄지로에게 뛰어들었죠. 탄지로는 그 순간 회호흡을 시연해 자신에게 덤벼든 오니들을 전부 다 베어버렸고 콜록콜록거리며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탄지로는 어떤 한 시험자를 죽이려고 하는 손오니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탄지로는 그 소년을 보자 자신의 죽은 아들 탄지로가 떠올랐고 곧바로 뛰어가 손오니의 공격을 칼로 베어버렸죠. 그 시험자는 아까 전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인물 중 한 명. 손오니는 방해하지 말라며 탄지로를 향해 주먹을 뻗었는데 탄지로는 마치 그 공격을 예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피해버렸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손오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그 아이에게 나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니? 라고 물었고 그 아이는 탄지로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무사히 선별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귀살대 창립 이래 가장 나이가 많은 합격자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짧은 귀살대 검사 특성상 최연소 합격자는 주목을 받아도 나이 많은 합격자는 오히려 더 기대를 못 받는 상황이었죠. 그 후 탄지로는 네이코를 직접 데리고 다니며 귀살대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하루라도 빨리 오니를 인간으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정보를 얻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을 한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고, 탄주로는 무장을 보자마자 저건 분명 태초의 온이라는 것을 알았죠. 무장은 자신을 알아본 듯한 탄주로의 모습에 신경이 쓰였고, 뭔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는 것에 예전에 만난 해옥 검사가 살짝 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탄주로는 갑자기 기침 발작을 일으켰고, 입에서 피를 토하기까지 하자 무장은 뭐 병에 걸린 녀석인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죠. 탄주로는 어떻게든 무장을 쫓아가야 한다며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몸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었고 순간적으로 현기증이나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나 눈을 뜨게 된 탄주로 자신이 일어난 곳이 처음 보는 곳, 게다가 몸 상태가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것에 놀랐죠. 그러다가 순간 네이코는 어디 있지? 라고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 네이코가 뒹굴뒹굴 놀고 있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오니 타마요가 다가왔고 탄주로는 곧바로 긴장을 했지만 자신을 치료해주고 간호해줬던 게 바로 저 오니라는 것을 알고서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했죠. 타마요는 자신은 오니이지만 무잔의 적이라며 귀살대 검사인 것 같은데 오니와 함께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겨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일단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는데 타마요는 탄주로에게 일단 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고 물었죠. 탄주로는 자신은 그저 평범한 숫쟁이였지만 딸인 네이코가 오니가 되어 귀살대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마요는 당신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며 도대체 요리이치 태초의 요배 검사와 무슨 관계냐고 물었죠. 탄주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타마요가 분명 당신에게서는 요리치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이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그냥 타마요가 자신과 닮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그때 마침 무자일본의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마가 타마요의 저택을 습격했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주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약한 상태라는 것으로 밸런스를 맞춰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